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자, 주말 사이에 원래는 이곳저곳에서 비가 온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렇게 큰 비는 아직 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날씨가 곧 있으면 비가 좀 많이 쏟아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우중충한 날씨가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습도도 굉장히 좀 높은 것 같고요.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된다라고 하는데 다들 비 피해 없으시길 바라고, 또 장마가 끝나면은 또 엄청난 또 폭염이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투자의 아이디어로 잘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날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나왔죠. 시장은 8조 3천억을 예상을 했는데 실적으로 10조 2천억이 나오면서 말 그대로 25%나 더 많은 실적을 냈기 때문에 거의 실적 서프라이즈가 터진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사실 그 내막을 까보면은 이 디램하고 낸드 재고 부분에서 이 재고 평가 이 순익이 대폭 증가하면서 올라온 실적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재고의 부분에서 이 확립이 된 부분이라 이거를 100% 10조라고 좀 보기는 사실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이전부터 외국인 특히 그 연속적으로 수종대 매수가 들어온 상태에서 금요일 날 쏴버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삼성전자가 8월이나 9월 달 안에 그냥 HBM3E에 관해서 엔비디아 코어를 통과하는 거를 외국인들은 그냥 배팅을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거기까지 외국인들은 바라보고 매수를 들어왔겠거니 라는 생각을 좀 저는 금요일날 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거는 금요일날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의 실적은 이런 D램이라든지 낸드의 레거시 부분에 대해서 연동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SK 하이닉스가 이천에 있는 D램 팹을 바꿔서 HBM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는 D램에 안 그래도 투자가 안 들어가고 있는데 투자를 축소한다라는 소리뿐이 안 되는 거죠. 삼성전자도 여기서 Q를 늘려버리게 되면은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는 단가 자체가 또 떨어질 수 있는 우려가 생기기 때문에 Q를 늘릴 수 없다. 이 Q를 늘리지 않은 공급 조절로 인한 이 피해 상승이기 때문에 사실 소부장 종목군들이 수혜를 받을 수 없는 환경에 놓여 있는 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계속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자, 미국 시장은 또 신고가를 경신을 했는데 왜 신고가를 갔는지, 또 어떤 부분이 지금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주말 사이에 바이든 이슈도 상당하는데요. 이런 부분에서의 노이즈는 계속 있지만은 대선 토론 이후 일주일이 이미 지난 상태에서 이런 트럼프 불확실성에 의해서 빠진 종목군들은 이미 그러한 악재를 주가에 녹여내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위축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미국 고용의 하락에 의한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금리 인하가 시장에 어떠한 파급을 줄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이게 호재로 작용을 해준다면 어디까지 호재고 어디까지가 이 긍정적인 해석인 부분이고, 또 어디서부터는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작용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추후에는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자, 들어가기 앞서서 이번 주까지 이 가입 이벤트 진행하고 있으니까 카페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장들 보면 제약바이오만 막 폭등하고 있는 상태에서 또 좋았던 종목군들은 대폭 싸져버렸습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 말은 뭐냐? 제약바이오 다음 주에 며칠 더 올라가다가 이 힘이 또 다 하면은 또 엄청나게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급등할 때 추격보다도 떨어지고 있고 눌림 종목에서 이 차기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진 종목군들을 눌리면서 사서 기다리는 매매가 낫죠. 이게 이제 일반적인 그 투자자가 해야 될 부분인 거라고 좀 보고, 이게 아니라 장중에 매매한다라고 한다면은 기술이 있어야 돼요. 기술이.
돌파를 잘하는 사람이라면 돌파를 봐야 되는 거고 장 초반에. 그리고 눌림을 좋아한다라고 한다면은 강한 종목의 장중 눌림을 보는 전략으로 봐야 되고, 아니면은 뭐 각각의 뭐 엔벨로프 눌림이라든지 50일 2평 45일 2평 뭐 이런 눌림이라든지 특정 지지와 저항의 주도주가 이 신고가를 돌파하고 빠졌을 때 종목을 노린다든지 각각의 패턴을 가지고 종목에 접근하는 방법으로 각각의 전략을 짜놓고 지금 시장을 대응을 해야 됩니다. 시장의 유동성이 많이 메마른 상태에서 소수의 종목군들만 움직이지만은 한편으로는 이게 좋은 거일 수도 있어요. 왜? 그렇기 때문에 폭발력이 강해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돌아가는 판이.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반대로는 한쪽에서 강하게 가버리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종목군들은 이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편승을 안 되면은 다 소외돼 버리는 흐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아무 종목이나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서프라이즈, 엔비디아 목표가 하향 영향 등은 반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미국 고용 하락에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급등을 합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트럼프는 사업용 부동산 재벌이다. 사업용 부동산 얼마나 이 이자 높았으면 힘들었겠습니까? 내가 대통령이라도 내 사업하고 내 관련된 사람들이 사업용 부동산에 많으면 금리 인하 해주겠죠. 그런 관점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 높을 수도 있겠구나. 뭐 이렇게 그냥 제 개인적인 내피셜을 해보고요. 제약바이오, 흔히 말해서 과거에 제약바이오, 2차전지, 자동차, 친환경 등등등등등 이런 게 전반적으로는 이 금리나 수혜 섹터로 부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워낙에 트럼프가 이제 뭐 IRA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말이 많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전기차에 대한 말을 많이 했죠. 뭐 친환경에 대해서는 최근에 아예 언급을 안 합니다. 왜냐면 왜 그런 현상이 있냐면은 이 미국에서 전력난이 심하거든요. 어찌됐든 이걸 막아야 되는데 뭐 친환경이든 화석연료든 뭐든 다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친환경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또 제약바이오 지금 뭐 여러가지 종목들이 폭등을 하는데요. 많이 오른 종목이 슈팅을 지금 더 치는 흐름에서 월요일날 오전에 단기 슈팅을 뭐가 줄지 이 정도까지 좀 보면서, 그동안 많이 밀린 화장품 내 옥석 가리기, 그리고 다음 주 테슬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ESS 2차전지 다 한번 보면 좋겠다 싶네요. 미국 시장은 또 신고가, 빅테크 중심의 상승, 제약바이오는 일라이릴리 노보노디스크 상승, 이게 시장의 전부였고 빠진 거는 엔비디아, 마이크론이 끝입니다. 딱 미국 시장은 그게 끝이었다. 금요일날 국내 증시 상승폭은 코스피가 굉장했고 코스닥도 150이 굉장했는데 양시장 다 하락 종목 수가 많았다. 고로 시총 상위의 쏠림 시장이 진행이 되었다 정도로 보는 게 맞는 시장이다 생각이 듭니다. 자, 미국 시장 보면은 재밌는 것은 엔비디아의 목표가가 하향됐다. 그리고 마이크론이 하락했다. 삼전은 금요일날 실적으로 급등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이따 좀 아래에서 좀 이야기해보고요. 현재 미국 시장은 사실 이슈가 특별히 없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빅테크 기업들 상승시키며 지수가 상승을 하고 있고,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뭐 꺾이면 어떻게 나올지 혹은 어디서 멈출지 좀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누가 미국 증시를 예측하고 고점이 어디다 하락을 언제 한다 이걸 누가 맞추겠습니까? 그냥 추세가 꺾일 때까지 일단은 지켜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아무튼 금리 인하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트럼프 우세하고 바이든은 아주 위태위태하다. 그리고 주말 사이 민주당은 긴급 회의까지 소집한 상태다. 이게 시장에 어떻게 작용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IRA 등 행정부에서,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크지 않다. 노이즈는 뭐 상당하겠지만 이 또한 시장에서 반영하고 있는 주가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팩트는 이 금리 인하는 굉장히 또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금요일 삼성전자 실적 발표 하락이라는 공식을 깨고 삼전을 종가 고가로 마감시키면서 코스피 급등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도 지난번 롱바디 음봉을 잡아먹으면서 올라주어서 지수는 좋다 싶습니다. 지수는 좋다 싶고요. 3점의 쏠림, 제약바이오의 쏠림, 이 또한 인정하면서 봐야겠죠. 그러면 그 안에서 트레이딩 해야 된다. 현재 코스피는 3전, SK하이닉스, 그리고 밸류업, 그리고 제약. 코스닥은 그냥 제약바이오, 일부 테마주 강세 전부입니다.
이 흐름이 지속되는지 여부를 다음 주에도 지켜봐야겠습니다. 3전의 실적 발표 명확하게 레거시는 안 된다는 말을 합니다. Q가 증가하면 실적이 꺾이니 Q는 증가를 안 시키니 P가 올라가고 그로 인한 실적 정상화는 HBM 그리고 CXL 가능성 정도에서 또한 이번 주 삼성전자 파운드리 포럼에 짧게 패밀리스 기업들이 수혜 여부가 잠깐 있겠죠. 딱 이 정도. 그리고 금요일날 미국의 ARM이 신고가를 쳤기 때문에 뭐 이쪽은 뭐 실적 반등하는 흐름이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좀 예상이 되고요. 고로 정리하면은 뭐 조정이 와도 어쩔 수 없어요. 그냥 HBM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HBM이 계속 확대되게 되면 이제 테스트 후공정 뭐 DI라든지 계속 올랐던 애들 테크윙이라든지 빠졌다 올랐다 빠졌다 올라갔다라고 하고 나머지 종목군들이 확실하게 내러티브한 게 엮이지를 않기 때문에 조금 보기 어려운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실적이 잘 나와도요. 실적이 잘 나와도 자 제약바이오 HLB 그룹주 3일 연속 급등을 보였는데 조정시 단기 매매 정도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종목군들로 쫙 봐버리죠. 일단 지수를 이렇게 보면은 코스닥은 여기서 3 바닥을 찍고 이 저점을 이때의 저점을 끝내 이탈을 또 안 시킨 상태에서 올라왔습니다. 이때도 그래서 롱바디 음봉이 나오긴 했는데 이거를 또 바로 돌려주고 올라왔기 때문에 지수를 또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이 장기 이평선이 60일 이평선이 우하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올라오면은 제가 볼 때는 맞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여기서 올라오게 되면 맞고 밀려서 여기에서 저점을 올리고 올라가는 게 조금 더 이뻐 보인다. 일단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 이평선이 역배열을 하고 있다. 이 구간에서는 정배열이었고요. 이 구간에서는 역배열입니다. 모든 이평선이 지금 꺾여서 내려오는 상태에서 이 맞는 구간이기 때문에 올라가게 돼도 좀 맞을 것 같다. 특히 이 구간에서 코스닥 150 레버리지만 올랐어요. 지수는 이때의 레버리지가 제가 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안 올랐는데 지금의 레버리지는 그때보다 6%가 더 올랐으니 이 뭐 잘못된 거지. 그 말은 150만 올랐다. 여러분들 150만 올랐다라고 보는 거고 코스피는 박스권 뚫고 올라오면서 2860포인트 근데 더 올라가면은 이제 뭐 3000 간다 하겠는데요. 뭐 단기적으로 이 구간이 월봉상 저항존에 딱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올라가기는 좀 어렵겠는데 뭐 이런 생각 코스피도 그래서 좀 막힐 수도 있겠다 정도 이렇게 지수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지수는 그냥 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기어버릴 수 있겠다 뭐 이 정도 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먼저 삼성전자부터 하나하나 좀 보면 삼성전자가 이렇게 거래대금 터트리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시가에 더 큰 거래대금이 들어와서 잡아먹어 버리면 그러니까 월요일날 이날 들어왔던 거래 대금만큼 더 큰 거래 대금이 들어와서 잡아먹어 버리면 올라갈 수 있다. 2,800억 들어왔거든요. 더 큰 거래 대금 맞잖아요. 들어와서 잡아먹어 버리면 올라갈 수 있다. 외국인들 아예 1조를 퍼 부어버리면서 프로그램으로 올라왔으니 강한 흐름인데요. 삼성전자도 이 기세에서 올라가더라도 이 구간에서는 이제 매물대 존에 있어가지고 단기적으로는 그러니까 월봉상 저항 구간은 어찌됐든 뚫었습니다. 그래서 86,000원을 지지해 주면 뭐 계속 올라갈 텐데 86,000원 지지 여부가 삼성전자는 중요한 것 같고 간성의 구간까지 올라온 것 같고 SK 하이닉스는 계속 좋은 흐름이다 정도 매매하기는 좀 어렵고 한미 반도체도 급락 나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 정상적으로 회복했고 테크윙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여전히 위에 있고 DI 좀 밀렸고 나머지 반도체 종목군들이 안 올라가요. 나머지 반도체는 그냥 뭐 조금 살아있는 게 뭐 이수 페타시스 정도 살아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CXL의 네오셈인데 여기 올라가면 이제 뭐 스팸 과다라든지 나 뭐 단기과열 뭐 이런 이슈 등이 많아서 바로 올라가기는 저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만약에 조정을 받더라도 이런 구간에서 강하게 이탈을 안 시키면 이 기대감이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구간들 어떻게 하는지 5일선과 뭐 10일선 이격을 좁히는 과정에서 어떻게 되는지 계속 체크하고 봐볼 것 같습니다. 엑시코는 나올 물량이 좀 있어가지고 엑시코는 이 유증 관련해서 뭐 강하게 돌파가 나온다면 그때 좀 봐볼 것 같고요. 그래서 딱 CXL의 두 종목 정도 보고 지금
삼성전자 다음 주에 하는 파운드리 행사에서는 원래는 어버브 반도체가 이제 발표를 하는데 중간에 너무 올라가 버려가지고 사실 이때부터 제가 회원님들한테 추천은 좀 했었는데 눌림이 많이 안 와가지고 밑으로는 잡아내지를 좀 못했어요. 근데 그 중간에 많이 올라가서 지금 가격이 좀 부담되고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가 CXL하고 파운드리, 디자인하우스 뭐 등등 다 엮이는 종목이라 CXL도 엮이고 파운드리도 엮이니까 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강원 칩스도 굉장히 많이 내려왔죠. 질적 반등은 해줄 만한 구간이라 이런 구간에서 삼성전자 국내 파운드리 그러면 세프 행사할 때 올려쳐 주는 게 좀 있는지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딱 이 정도로 반도체는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HLB부터 이야기를 해보면 일단 알테오젠 테르가제 국내 허가 나왔는데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9월달에 이제 머크 SC 임상 최종 종료가 되는데요. 그 구간까지는 많이 빠지면은 매수로 봐야 될 것 같고 유한양행이 아주 어려운 구간을 박스권 돌파를 좀 한 상태고 저는 아마 월요일날 바이넥스를 좀 볼 것 같아요. 바이넥스도 제가 금요일날 종가 베팅 후보 종목으로 좀 언급을 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바이넥스 종목분들 볼게요. 일단은 HLB 생각 밖으로 훨씬 강력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때 하락했던 이 종가까지 거의 그러니까 이 저점이죠. 저점까지 찍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요. 이 위로 올라가게 되면 계속 매물의 압력을 시달리겠죠. 또 기대감으로 지금 또 올라가고 있는데 단기간에 많이 올랐고 그러면은 또 물림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하루에 거의 9천억 1조 거래대금이 많기 때문에 그냥 죽지는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뭐 러프하게 많이 빠지면 제가 설정해 놓은 뭐 이런 구간들 지지와 저항들 확인하면서 눌림 포인트가 나오는지 보고 눌림 매매를 좀 해볼 생각이고요. HLB 제약이 좀 더 당했는데 이제 올라가게 되면 투자 경고에 관리돼서 더 이상 못 갈 겁니다. 그래서 투경을 피해 가지고 뭐 HLB 뭐 바이오 스텝이라든지 뭐 HLB 생명과학 근데 얘는 뭐 나올 게 좀 있긴 있는데 역으로 HLB 생명과학 같은 애를 그냥 올려버릴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얘는 시총이 좀 무거운데 투자 경고가 HLB 제약에 걸리게 되면 오히려 HLB 생명을 또 의외로 그냥 이유 없이 당겨오면서 뭐 이런 구간까지 날릴 수도 있기 때문에 HLB 생명과학을 좀 봐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넥스가 거래대금 신고가를 치면서 의미 있는 구간까지 좀 올라왔는데요. 뭐 다른 종목분들도 있겠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만원의 라운드 피겨가 코앞에 있습니다. 그럼 이 구간을 돌파하면 관성에 의해서 이러한 라운드 피겨를 보러 갈 수 있는 거죠. 2만원의 라운드 피겨를 보고 뭐 많이 가게 되면 뭐 이런 자리들 지지와 저항이 엉켜있는 구간들이 보통은 강력한 저항입니다. 월봉사 그럼 이 구간에서 강한 저항이 있다. 여기도 이평선이 많은 자리죠. 이평선이 많은 자리인데 이 구간에서 버벅대다가 뚫어버리면 여기까지 가서 운 좋으면은 22,800원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의미 있는 구간에서 돌파가 나올지 안 나올지 체크해야 되고 원래 7월 4일날 나오기로 했던 뭐 내용이 나오질 않았어요. 그로 인해서 밀리면 제가 볼 때는 좋은 매수의 기회가 될 종목이고 ST팜 같은 경우에는 보유예수 해제 아니 전환사채가 좀 있어서 올라가게 되면 그 전환사채 물량 때문에 가기가 좀 어렵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전환사채 물량으로 얘는 좀 안 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D&D 파마텍은 제가 회원님들한테 일정에 대한 설명을 금요일날 좀 설명을 좀 드리면서 언급을 좀 했던 종목인데요. 일단 이 악성 매물대 이 9%짜리를 다 먹고 나왔죠. 7월 10일날 GLP-1 당뇨 그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발표를 하나 하고 또 지방간염에 대해서 7월 11일 날 두 가지 발표를 합니다. 그럼 종목이 빠졌을 때 이런 구간들 지지 여부 보면서 눌림으로 잡고 분할로 잡아도 된다라는 거죠. 얘는 단타로 좀 들어가서 뭐 나쁘진 않았어요. 딱
33,000원 눌림에서 들어와서 뭐 단기 이제 좀 빠르게 올라올 때 짧게 수익 잘 내고 좀 나왔고요. 금요일날. 그리고 비만의 펩츄론, 이 친구 올라가면 경고예요. 투경 걸립니다. 투경을 받고 갈지 좀 제가 볼 때는 투경 걸리기 때문에 쉽진 않고, 3천당 제약은 시가총액이 많이 무거워진 상태죠. 얘는 20만원 넘으면은 이 풋옵션, 그러니까 선물 매도 대기하고 있다가 20만원 넘어서 그냥 선물 대기로 이 구간에서 볼 수도 있는데, 3단 파동에 단기간에 3연속 상승 이후에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올라가게 되더라도 잘못 잡으면 단기 고점을 맞을 수 있어서 20만원 라운드 피겨에 하락으로 좀 베팅을 했고요. 뭐 장중 다 청산해 버려서 포지션 없습니다. 단기간에 많이 올라서 얘는 건들기 어려운 구간이다. 제가 볼 때 건들기 어려운 구간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요. 이 구간에서는 매매 못합니다. 리가킨 바이오도 마찬가지고요. 리가킨 바이오도 보유했던 사람들이 이 올라갈 때 돌파하면 좋은데 돌파가 안 돼버리면 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ABL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다 조정시 관심을 갖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리가캠, ABL 두 종목 다 올해 기술 이전이 대기가 되고 있는 회사들이니까 그런 관점에서 종목을 체크해 보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이 정도 선에서 보고, 유한양행, 오스코테 참 좋은데 다 박스권 돌파하고 다 보유자 영역입니다. 지금부터는 보유자 영역이고요. 자, 2차전지 좀 많이 빠졌어요. 특히 이제 전구체 관련된 에코핸들이 빠지는데, 얘는 이제 내러티브 향해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는 전고체 종목이라 빠지게 되면 122평선이라든지 체크해놓고 보시면 좋고, 에코프로 머티도 7월 14일날 테슬라 실적 발표 전에 바닥을 잡으면 좋은 자리가 나올 겁니다. ESS 관련해서 이제 신성 ST 이날 종배해서 팔고 또 내려오는데요. 빠지면 보면 괜찮겠죠. 뭐 이런 자리들, 얘는 한번 빠지면 좀 되게 많이 눌리는 경향이 좀 있어서 많이 밀리면 좀 보고, 일대장은 서인 시스템이라 서인 시스템 좀 많이 빠지면 또 이런 구간들 오면 좋은 자리 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주에 테슬라 실적 발표니까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금요일에 이제 삼성전자 상승하니까 뭐 이런 최근에 상한가 같던 종목들 좀 올라가는 거, 그 다음에 이노진, 이 탈모 샴푸 했다라는 종목이 있어서 이노진을 좀 적극적으로 저는 좀 매매를 좀 해서 뭐 괜찮게 이것도 매매 잘 해서 수익 좀 내고 나왔던 것 같고, 이 다음 주도 제약바이오 쪽에 흐름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센스를 저도 사실 이런 구간에서 이제 뭐 보면 여기서 좀 들어왔던 거 일부 좀 팔고요. 일부 다른 거 수익으로 팔고 다시 사고 해서 평단 낮춰놓고 뭐 아직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매도를 좀 했는데 바닥에서 이제 방향을 턴을 하고 있다. 이제부터는 아이센스도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아이센스도 가져왔던 거는 이렇게 좀 금요일날 분할 매도를 일부 하고 나머지 물량 좀 들고 가고 있고, 아이센스도 의미 있는 구간에서 거래가 터지면서 지금 바닥을 턴하려는 시도가 나오기 때문에 바닥을 잡아가는 흐름으로 예상해 볼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화장품 관련해서 실리콘2도 많이 밀렸죠. 이렇게 해서 뭐 선 하나 그어놓고 빠지면 매수로 좀 볼 생각이고요. 동시에 한국콜마 그런 부분에서 이게 지금 N자형으로 이렇게 있는데, 혹여나 이렇게 떨어져 주면 좋은 자리에서 매수가 될 수 있으니까 잘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군들은 핵심은요, 얼마나 싸게 기다려내는지, 이게 핵심이다 생각이 들고, 이번 주에 이제 윤 대통령 나토 정상회의를 하는데 뭐 현대로템
뭐 관심 있게는 좀 보고 있고, 바닥을 좀 다지고 또 여기서 올라가 줄지 이거는 수급을 좀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네요. 수급을 좀 체크를 해 봐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워낙에 이제 알테오젠 이 테르가제 허가가 나온 게 이 시장에서 어떻게 작용해 줄지, 만약에 알테오젠이 이 호재를 바탕으로 이 구간을 넘기게 된다면은 제약바이오들이 월요일 날도 불을 뿜어버릴 수가 있는 부분이라 이 제약바이오 시총 1위의 흐름은 계속 면밀히 우리가 체크를 하고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점들 여러분들 꼼꼼히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조선은 신조선가를 또 넘겼는데요. 금요일 날 보면 STX 중공업이라든지 세진중공업이라든지 좀 밀렸는데, 저는 이런 중소형주는 더 극심하게 좀 밀리기를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떨어져 주면 좋은 자리에 왔을 때는 그때 매수를 하려고 계속 대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워낙에 지금은 종목군들이 많아요. 종목분들이 많아서 봐야 될 툴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다음 주 다들 장마 주의하시고 좋은 하루, 좋은 한 주 되시길 바랄게요.